거기 검사가 하는 말이 이제 하나하나가 구속사안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가 네,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법원장 출신이 처음으로 구속돼 오늘 새벽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셔야 아시겠지만 매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먹고 살아야 해요. 이 방송이 사라지지 않으려면은 여기 네, 계속 있어줘야 있고. 되는 그럼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여자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 얘기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그럼 대부분의 혐의, 나쁜 짓이 직권남용으로 정의될 수 있겠네요. 네. 뭐 돈에 모은 거는 뭐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면 뭐 처벌 몇 개 되더라도 네. 뭐 본질은 놓친 거죠. 그쵸. 직권남용이 가장 큰 되냐 안 줄기가. 되냐 다른 죄는 사실 뭐 다 격가지고. 네. 그래서 루리앱의 파판6가 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판6가 최고님이 뭐예요, 진짜 이거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에 아, 진짜 소통 제대로 하고 계시네 진짜. 저 사실 세븐을 더 좋아합니다만 진작부터 직권남용은 죄다 무죄 주고 미리 분위기 조성되었다.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돼서 공분을 사지 않는 한 가망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직권남용이 다 무죄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나요? 많이 있죠. 네. 왜? 강하게 이렇게 있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증거도 있죠. 있는데 전부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다 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상식권 반해서 취재하면서 되게 많이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다스 수사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갑자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갑자기 이명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MB 형. 아니, 잘 계신 이게 분을 되게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이 형이 직권남용, 계신 분을 이 직권남용 설명할 때 꼭 아, 그래요? 언급을 해야 될 재판이 있어 그런데 최근의 경향과 관련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스 자기가 이제 다스의 뭐 소송이 주인이라고 있으니까. 검찰에 보고 있으니까 네. 다스 관련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다스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걸 승소하려고 그걸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면? 법무비서관실에 청와대에 짱짱짱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한테 시킨 거예요. 검토를 소송에 대한 검토를. 개인 소송인데. 그렇죠. 개인 소송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반 상식 기준에 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했다. 처벌해야 된다. 나쁜 놈이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이게. 무죄. 왜? 이유가 뭐냐면은 청와대 직원들한테 자기 개인 소송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게 그치. 근데 직권남용죄가 뭐냐면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죄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하는 죄인데 직무상 권한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더 나쁜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남용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 행위와 관련해서.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는 그렇죠. 건 맞잖아요. 갑질인 거죠 그건. 갑질인데 단비의 갑질 갑질인데 그런 건데 갑자기 급이 확 떨어지는데? 갑질인데 형사처벌을 못하는 갑질인 거죠. 왜 성원섭이 안 돼? 직권이 아니다. 직권이 아니다. 직권에 해당하지 대통령의 않는다. 직무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걸 함부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직권을 이용을 안 했으면은 남용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남용할 수 없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경찰관이 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경찰관에게 그 체포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있죠. 지나간 사람을 그냥 잡아서 체포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건 당연히 직권 남용이에요. 그렇지. 근데 경찰관이 지나간 사람한테 야, 너 엎드려 뻗쳐 여기서 이 거리에서 이렇게 당연히 부당한 짓이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이 위세를 과시한 거지. 그렇죠. 하지만 처벌 못해요. 왜? 네. 엎드려 뻗쳐 지시한 거는 얘의 경찰관으로서 갖고 있는 직무 권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나쁜 거 아니야? 더 나쁜 거지. 갑질이고 더 나쁜 그쵸. 건데 형사처벌이 안 처벌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구나. 예. 그거 약간 법에 약간 좀 아니 사각지 아니야?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또 내가 지금 답답한데? 고구마. 그래가지고 기사를 쓰기 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검찰 고검장까지 하신 아주 형사적으로 뛰어나신 네.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형사법 체계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위를 남용한 거 맞잖아요. 경찰관이 지위를 남용한 거 직권이 맞잖아요. 아니라 지위를 남용한 그렇죠. 거죠. 지위를 남용한 이런 불법 행위 처벌할 수 없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게 많대요.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인데 처벌할 수 없는 게. 이를테면 대통령도 그 지위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은 뭐 어떤 일을 한다. 행정부의 네, 수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어떤 근데 지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대법원장도 그게 써 있을 것이고 그걸 남용한다고 다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면. 이건 좀 이해가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아니, 그러면 경찰관이 엎드려 뻗치라고 하면 그 만약에 그 뭐라 해야 지위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엎드려 뻗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피해를 보상받지? 민사로. 민사로? 민사로 자기의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저렸다 뭐 이런 거.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하고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는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당사자가 청구할 수 해야 있어요. 되는 거구나. 당사자가. 네. 네. 그럼 이거는 민사로 걸기 되게 애매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참 이상한데?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럼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되느냐 문제도 과연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권한은 있지만 어쨌든 일선 법원 재판관한테 야 이거 A를 B로 판결해 이런 권한은 없거든. 그럼 그게 더 나쁜 것 같은데. 더 나쁜 것 같지만 직무상 처벌의 권한이 전진.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더 나쁜 행위지만 법조계에서는 과연 이게 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재판 거래하는 거는 대법원장이 할 직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야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네. 무죄야? 씨.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얼마나 볼지. 그리고 판사들 성향별로 내 말 안 듣는지 분류하고 그걸로 인사불이익 주고 이런 게 판사 대법원장 고유 업무 아니잖아요. 근데 인사권 안에는 있으니까 그건 직권에 해당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법관 불이익은 그럴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인사권이 있으니까 명백하게. 똑똑한데? 활용을 그렇지. 잘, 예, 응용을 예. 잘해요. 그러네. 맞아요. 그건 말이 되네. 자, 그러면 직권남용이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인정이 된다고 쳐요. 그럼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몇 년형까지 나와요? 최대 5년. 그밖에 안 돼? 너무 짧다.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범죄가 다 인정이 되면 그게 다 이제 플러스 되는 거니까 각각의 양형이 더해지는 거니까. 저는 이 사법농단 이거를 지켜보면서 뭐 직권남용이 죄가 되니 안 되니 이거 뭐 몇 년밖에 안 나올 거니 뭐 구속 사유가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법리적인 검토는 좋다 이거야. 그거는 뭐 법관들이 하는 건데 전 이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했을 때 너무 크죠. 그죠.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죄를 죄값을 그 치르게 죄값을 해야죠. 치르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된다. 깜빵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삼권 분립이. 삼권 분립이 헌법에 나와 있다고. 헌법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야 되고 서로 견제하면서 독립된 걸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착이 아니라 서로 거래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헌법 부정 세력이 된 것 아니냐. 진짜 판사들이 그거를 자기가 앞서서 이거를 주도했으면 이건 진짜 반역죄 같은 거 아닌가.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근간을 흔든 거죠. 국가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서초동에서는 대법관들은 구름 위에 있다고 다 봐요. 신이에요. 신. 네, 선택한 그렇게 사실 위상이 그랬어요. 구름 위에 계신 분들이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 규율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법은 사실 뼈대밖에 안 돼요. 법은 뼈대밖에 안 돼서 우리 일상생활 적용 못하고 대부분 다 판례를 사실 맞아요. 대법관이 만든 판례를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판례는 다 대법관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13분이. 구름 위에 계신 분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했다는 건 너무 우리에게 큰 상실감이지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속을 깬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그쵸. 보면. 예.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고 했으면 그래 이제 이거까지는 했으면 우리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할 때까지 했다라는 게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약속인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얘네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강병훈 시민들. 기자 말을 잘했는데 사실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이 준 거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정당한 권력이거든요. 입법부는 국회의원들도 없잖아.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권한이잖아요. 김기아의 정치학강이네요. 아니 그런데 판사들은
우리의 인생을 재판할 권리를 누가 줬냐고. 공부해서. 아무도 안 줬어. 사시 잘 보고 로스쿨 가서 공부하고 뭐 연수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등수로 된 거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판결을 믿어주고 거기에 우리 따르는 거는 강병수 기자 말대로 약속을 했어야 그냥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 불만 없이. 근데 그 재판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대로 거래한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기관을 진짜 흔든 거다. 이거에 대한 해악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럼요. 굉장히 오래 계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라고 검찰이 보는 게 아니고 검찰의 말이 맞다면 검찰의 말이 맞다면 굉장히 오래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런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일이 또 없어요. 네. 저는 책임을 져야 책임을 돼. 저도 굉장히 이 한 번 이렇게 흔들린 사법 불신은 굉장히 오래 가면서 우리 사회를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만들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인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희 KBS가 약간 오버랩되면서 왜 또? 왜 또? 사과할 시간 아 이게 반성. 신뢰를 우리도 잘한 건 잃어버려서 없다. 네. 이게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딱 오버랩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언론을 그동안 믿었잖아요. 근데 왜 믿은 거야? 그냥 얘네가 하니까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일종의 것도 그러니까 법이 못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고 법이 못하는 그런 공백들을 좀 메워주는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청와대랑 기사 거래를 하고 이거 좀 못 나가게 해줍시오. 그러면 여기서 빼주고 기사 거래를 해왔던 게 낱낱이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 언론이 KBS가 그렇게 신뢰를 잃었고 이거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여기 정말 사법농단에 딱 대입시켜 보니까 나오네요.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강 기자 무슨 생각했어요 방금 에 반성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왜? 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기레기와 범내기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장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아, 지금- 법정하면 법내기, 지금 한 시간 시간 하면 기레기. 1시간 반 개판이야. 기자도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맞아요, 스스로 끊임없이 자성해야 돼요. 맞아요. 네. 강 기자 컨디션 좋은데? 아, 이게 맞아요. 우리 자성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지금 꼭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뭐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이런 네. 자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엠팍에 엠팍에서 춘풍 도화사님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에 검찰 포토라인까지 생까고 감. 쌩까고라고 해야지. 생까고 감. 그래야 감이 좀 살죠. 사진 기자들 욕하네요. 아씨 뭐야. 그땐 분위기는 좀 어땠어? 거의 현장 갔었나? 네, 저는 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지 못했지만 맞아. 하루 종일 그거 했죠. 중계하느라고. 예, 예. 네. 분위기 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진짜 그냥 훅 들어가더니까 그냥 훅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그 진짜로. 포토라인에서는 네, 경찰 네. 포토라인에서. 차에서 내려서는 그냥 바로 청사로 들어가 보니까. 근데 대법에서 그 길 건너면 바로인데 뭘 그걸 또 차를 타고 가셨대. 그거 아니야. 아 대법관님들 걸어왔으면 난리 테러. 났어. 시위대가 막 역대급 혼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케이아스 됐을 거예요 진짜. 케이아스? 기자들도 막 다 쫓아가고 막 경찰 따라오고 시위대 뭐 던지고 난리 났을 거야. 양준현 대법원장을 굉장히 아끼시는군요. 아이 프레임 무섭다. 진짜 후배를 보내려고 진짜.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다. 아니, 근데 그게- 양승태가 어, 기자회견 어,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처음에 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 안 예.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 이게 좀 재밌는 게 음. 참, 그러니까 양전 대법원장이 저는 이제 언론에다가 변호인을 통해서 법조 기자한테 뿌렸어요 이렇게. 뭐라고? 우리가 대법원 청사 청사 또는 앞에서 하겠다. 대법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린 당연히 기자들은 대법원에 협의가 됐나 보다. 근데 아니었어. 그래서 대법원에 물어봤지. 이거 그랬더니 공식 요청이 안 왔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바로 전날이니까 급하잖아요. 경찰도 경호를 계획을 그치, 세워야 그치, 되니까 그치, 그치. 병력 동원해야 되고 어. 기자들도 나름 중계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음. 어떻게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치, 청사 안에 해줄까 말 거야. 계속 물어봤어요. 그걸 말해줘야지. 대법원도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뭔 요청을 안 소리야? 했는데 어떻게 거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부터 우리가 물어봤지. 그래서 양전대법원 변호인한테 네. 아니 공식 요청 안 했다는데 요청해라. 네. 그랬더니 또 그래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컨펌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계획을. 네. 그랬더니 변호인은 또 요청 안 하겠다는 거야. 왜요? 그냥 알아서 요청 안 하겠다고 알아서 대법원이 뭐 판단하시라는 이런 말을 하는 요청 안 거예요. 해도 되게 어떻게 오만한 판단해요? 거야. 오만한 우리 거야. 황당한 거야. 경찰이랑 우리 기자들은 황당한 거야. 오만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행정처에서 그러면 아니 뭐 요청이 오더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요청이 와야 우리가 거부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그 법관의 그 전형인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뭔가 저런 예민한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걔네는 그래. 네. 어. 항상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유. 왜? 걔네. 요청이 안 하는데 어떻게 거부를 하냐? 그렇지. 뭐 이거 조세호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초대를 안 받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뭐 이런 거죠. 왜 안 갔어? 초대 안 받는데 어떻게 가요? 막 이런 거잖아. 그래도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답답한 거야. 전날 한 오후 늦게까지도 이게 컨펌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원고도 쓸 수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대법원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기자회견이라는 확실한 생각. 이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WJG 땡땡님이 부덕의 소치? 질알하네. 부덕의 소치란 왕이 쓰는 말이다. 내가 덕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왕이 자신을 탓하는 셀프 디스를 하면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전하 망극하옵니다를 외치는 것이다. 양승태, 네가 왕이냐? 주제도 모르는 범죄잘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덕의 소치라는 말은 저는 계산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덕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부덕의 소치라는 건 아랫사람들이 일단은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전제로 하는 그치. 거니까 내 잘못이 아랫사람들이 어.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나는 희생양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조사를 받으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보통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의 진술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거가 비춰봤을 때는 이 부덕의 소치가 이제 연결이 계산된 되는 것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알아서 한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평소에 술 안 사주는 선배는 나중에도 이렇게 후배에게 마지막 뒤통수를 순간에도. 쳐요.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칩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우리 강 기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1의 영장 청구 관련. 네, 네이버의 GOOZ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오늘 밤 뉴스에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나올 텐데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예언의 신공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이니 한국인 대부분은 도인의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다음 것도. 네, 루리앱의 KN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기억나는 새끼가 없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기억이 나지 이분은 않습니다. 이제 예언하신 거네요. 그쵸, 당연히 오늘 저녁에 뉴스는 아마 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기억 안 난다. 검찰한테 가서 기억 안 어떤 난다고 말을 얘기했을 했지? 것이다. 근데 본인이 뭐 판결을 지금까지 평생 뭐 몇백 번 몇천 번 했을 테니까 어떻게 말하면 죄가 안 되는지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법기술자니까. 조서를 이렇게까지 오래 검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병우 같은 경우에 5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아. 그 조사 열람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뭐야 양승태는 13시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네, 조서를 읽은 시간이 읽고 수정한 시간이 더 길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 그리고 또 정도는 하루 넘겨서 조서 열람을 한 네. 것도 이례적인 거고 정말. 그쵸. 궁금한 게 네. 조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아서 조서 그런 열람을 해봤기 건지. 때문에. 뭐라고? 제가 조서 열람을 해봤으니까. 본인 왜요? 조서? 예. 본인이 조사를 빨간 받은 줄 있어요? 검찰 조사. 저도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누굴 또 명예를 훼손했어? 고발돼가지고 이제 남부지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출석해서 네. 출석을 2번 안 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막 치잖아요. 앞에서 질문하고 누구 명예를 훼손해서 간 건데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아, 명예를 네. 훼손해서 시원하게 훼손했지 네. 그때. 잘한 거죠? 잘했어. 사실 적시에 의한 시원하게 명예훼손. 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재의 명예훼손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사관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한 3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3-4시간 받고 나서 이제 딱 프린트해서
딱 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한 너가 다- 말과 홍성희 기자가 한 질문과 질문이 있고 뭐뭐 했던 하여- 가요 다 이게 돼 있어요. 높임말로 음. 뭐뭐 했나요? 음. 뭐 이름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해서 보도한 건 아닌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제 답변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 주면은 제가 보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면은 줄 긋고 또는 수정하고 싶 수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가져온 조서를 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 보면서. 유무죄 가린다해서 조서 재판이라고 지금 비아냥을 해요. 그만큼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거의 몇몇 나라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증거로서 채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경찰 조서는 증거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막말해도 어차피 증거 채택이 안 돼요. 증거 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근데 검찰은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권이 센 건데.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한 이 서류만 가지고 판사가 앞으로 유무죄를 가릴 테니 네. 신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시 와서 이거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벌벌 떨면서 정말 이렇게 봤죠. 그리고 계속 수정하고 뭔가 또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경험을 해보면 양천 대법원장의 14시간 봉. 14시간도 그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워낙 뭐 거의 최고봉에 오른 법 기술자, 약간 안 좋은 의미의 법 기술자이니까 뭐 나름의 재판 전략을 짜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게 보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조서가 과연 내 혐의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알 수가 많이 없잖아요. 법 지식이 없으면. 근데 변호사랑 뭐- 같이 보여줄 네. 수는 없어요? 같이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같이 읽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뭐 몇 시간이나 붙잡고 변호사를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 뭐 10시간 넘게 계속 내 옆에 있어주세요. 나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세요 하기 어렵잖아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꼼히 보면서 아마 뭐 나름의 재판 전략까지 같이 짜는 거 그렇지.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홍 기자는 몇 시간 정도 연락했어요? 잊고 싶은 저도 기억이. 2시간은 그래도 저는 세- 조사 시간보다 길진 않았어요. 3시간 조사하고 2시간 동안 조사 네. 봤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전개가 되나요? 될 것 같나요? 고위 검사가 하는 말이 이제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가 이게 구속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 그쵸. 고위, 네, 예, 검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하다 이거죠. 네, 그만큼 중하다. 헌법을 흔든 거니까. 네. 셀프 수사라도 더 고강도로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고 사법부가 그래도 뭐 쇄신 한다면서 쇄신한다고 하는데 그 김영우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은 뭐래요? 어쨌든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과거에 밝혔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사건에 줄줄이 대해서는. 기각시켰잖아요. 근데 근데 김명수 전 대법 애교 부리는 거야 뭐야? 뭐야 이게?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약 영장에 관여하면 그거 똑같이 똑같은 사법농단이에요. 똑같은 그렇잖아. 직원남용. 영장도 재판이거든. 영장 재판 똑같이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정말 중앙지법에 대해서 일도 언급 안 하고 일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동안 예전에 홍성희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뭐 첫눈 올 때 무슨 뭐 영장을 치니 많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첫눈 올 때 뭐 이제 뭐 끝날 것 같다. 아. 8월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시작 검사- 거의 초기에. 검사들이 뭐 첫눈 올 때 뭐 맞아요. 그런 얘기 했어가지고 첫눈은 개뿔지. 지금 봄이 오려고. 지금 해가 지났어. 아이고. 어떻게 좀 본인이 뭐 수사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이거 팔로우를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좀 소회 같은 게 좀 있어요? 정말 이 지옥에서 이제는 좀 탈출하고 싶다. 본인 얘기 말고 이걸 자기 보면 얘기하는 거 말고. 너무 이제는 사실 저는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뭐 막 터지다 계속 지금 또 나오지만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헉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약간 감흥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길고 기록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계속 막 조금씩 나오니까 사실 잘 몰라. 사실 나쁘다는 건 계속 뭐 나오지만 전체 그림을 알기 쉽지 않았던 전체 것 그림을 같아요. 알기 쉽지 전체 않아. 그림을. 그래서 오늘 알기가. 한번 이런 걸 짚어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그 용어를 선택할 때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이 용어 선택하는 게 되게 어느 한쪽의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되게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계속 기사를 쓸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법농단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과연 이걸 내가 사법농단이라고 쓰는 게 너무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의 시각을 강하게 반영하는 재판 단어 거래도 선택이, 그렇잖아. 재판 예, 거래도. 그렇죠. 단어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부라는 어쩌면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제 약속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이 이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만큼 재판하고 나서 한 번씩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잘 판단했나 되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이 기레기 놈들 딱 불러다가 한마디 해야겠어. 했어요. 뉴스 보다가 답답하셨던 적 많으셨죠? 기사를 쓴 기사의 속마음과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에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음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리플라이 KBS @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해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나 팟빵에 남겨주신 의견들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혹시 잊으신 건 없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괜찮으셨다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